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화요일에는 총 30건의 확진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지역 감염은 18건이고 기숙사에서도 3건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3명의 학생, 1명의 유치원생, 생캉 제너럴 호스피털의 스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총 26건의 코로나 확진이 생겼고요. 그중 24건이 지역 감염이고 1건은 해외 노동자 기숙사에서 나왔습니다. 피자헛 직원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지점 3곳이 2주일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풍골 플라자 아울렛에서 근무하는 직원 4명, 하버락2 지점에서 딜리버리 하시는 분, 웨스트게이트 아울렛의 웨이터, 이렇게 총 6명의 피자헛 직원들이 코로나에 걸렸는데요. 페이스북 홈피에는 이 지점을 방문한 사람들은 보건부에 연락을 해서 안내를 받아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중 2명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학생이었다고 해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중학생이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몰랐었거든요. 폴리부터 가능한 줄 알았었거든요. 백신을 맞고 다음날 사망한 50대가 있었는데요. 백신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되는 사람들 중에는 학생들도 많고 또 이렇게 음식을 배달해 주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한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왜 어떤 학생들은 쿼런틴을 하고 어떤 학생들을 하지 않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쿼런틴을 하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이 학교에 안 나온 지 6일째 되는 날 확진이 되었고 그리고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확진이 되었다고 해요. 학교 다닐 때는 건강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을 격리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검사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쿼런틴 오더를 받고 어떤 사람은 리브 오브 앱센스, 또 어떤 사람은 스테이 홈 노티스를 받는데 이 3가지 차이가 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일단 쿼런틴 오더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를 접촉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감염이 됐을 확률이 높아서 하는 게 쿼런틴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MOH에서, 그러니까 싱가포르 보건부에서 이 사람을 어떤 격리 시설에 보내서 격리를 할지 아니면 집에서 격리를 하게 할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리브 오브 앱센스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그냥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나가도는 되는데 가급적이면 집에서 나가지 말고 그냥 집안에만 머물르라 하는 게 리브 오브 앱센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리브 오브 앱센스를 받았을 때 뭐 식구들이 그 사람 방에 가지 말아야 되거나 이런 건 없고요. 다만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 홈 노티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사람들 격리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격리시설에 가서 격리를 해야 되지만 예전에는 한국도 그 집안에 한 가족 전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들어와도 나 혼자 그 집을 쓰는 경우라면 그냥 집에서 격리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안 되고 격리시설에 가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확진자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다면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기 쉽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고 그리고 이렇게 버튼 같은 걸 누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파될 확률이 높은 공간이긴 하다. 하지만 주로 바이러스가 어떤 침방울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버튼 같은 거 눌렀을 경우에는 바로 집에 와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예방 조치를 취하라고 합니다. 내가 우편함이나 손잡이나 아니면 계단의 안전바 같은 거를 만졌을 때 내가 감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물건 표면에서는 오랫동안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싱가포르처럼 더운 나라에서는 더더군다나 오래 살지 못한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역시나 예방 차원에서 꼭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합니다. 내가 바깥에서 운동을 하는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내 옆으로 이렇게 뛰어갔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감염자이면 내가 감염이 될 확률이 높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바깥에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워낙 잘 순환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크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음식을 배달해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확진자였을 경우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그리고 장갑을 끼워야 하고, 음식을 만들기 전에는 항상 손을 씻어야 하고, 이런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크게 뭐 염려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음식에 접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그랩이나 고잭 같은 차를 이용했을 경우에 운전수로부터 바이러스에 걸릴 수가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자동차 역시 이렇게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도가 높기는 하다고 얘기하면서요. 게다가 또 이제 나만 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승객들이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택시 드라이버 분들과 얘기를 나누지 말고, 그리고 마스크를, 좋은 마스크를 착용을 하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내가 만약에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시설에 보내줘서 요양을 하게 되는데요. 파시리스에 있는 디 리조트와 투아스 사우스 앤 브라이트 버전 호스피털 두 곳에 보내지게 된다고 합니다. 동쪽 끝하고 서쪽 끝으로 보내지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 정부가 또 새로운 지침을 내렸는데요. 건물 안에서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건물에 밖에 공기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어떤 기계식 순환 장치가 없는 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환기를 자주 하라고 합니다. 환기를 할 때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에어컨을 많이 줄이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끄고 환기를 하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 싱가포르 시간으로 7시 5분 이후부터 보름달을 볼 수 있는데요. 개기월식이 일어나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긴 적색 파장의 빛이 달을 향해 굴절되거나 휘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붉은 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은 오후 7시 11분부터 개기일식에 들어가서 저녁 25분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그 시간에는 기상 조건에 따라서 붉은 보름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원주민들은 꽃이 만발한 5월에 뜨는 붉은 달이라서 이 달을 슈퍼 플라워 블러드 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얼마나 자연을 아름답게 노래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정말 감명받으실 거예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